첫 번째 소식입니다. 2월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지금 전국적으로 2026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세부 운영 지침이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단순히 일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대폭 강화되었다고요? 네, 보건복지부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로 운영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부터 연장 활동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시간 외에 활동이 어려웠지만 이제 혹한기나 개인 사정으로 활동이 줄었을 경우 월 45시간까지 연장 활동이 가능해져 공익활동 참여자분들은 최대 43만 5천 원까지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만 5천 원이라니 예년보다 확실히 늘어난 금액이군요. 그런데 일하시는 중에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부당한 대우를 해결해주는 제도도 생겼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참여자 법률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전격 시행합니다. 일자리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해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것은 물론 유선 상담을 통해 권익구제를 돕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는 말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활동 전 안전교육이 연간 6시간 이상 필수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교육이니 꼭 이수하셔야 활동비 지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니어 클럽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부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머니 사정이 든든해지는 문화여행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어르신들께 여행 경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1월 8일 발표한 지역사랑 휴가지 제도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이 해당 지역으로 여행을 가실 경우 여행 경비의 최대 50%를 환급해드립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여행을 다녀온 뒤 영수증을 증빙하면 지역 화폐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도 즐기고 용돈도 버는 셈이네요.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 군구가 대상입니다.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의 수많은 보석 같은 여행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사랑 휴가 누리집이나 가까운 여행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는 여권 발급 수수료도 2,000원 인상될 예정이니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월과 2월 중에 미리 갱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 혜택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죠. 바로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인천문화재단을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자동으로 재충전합니다. 올해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만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준고령자분들입니다. 이분들께는 특별히 만 원이 추가되어 총 16만 원이 충전됩니다. 60세에서 64세 분들에게 추가 혜택이 있다니 정말 세심한 배려네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지난해 카드를 발급받아 3만 원 이상 사용한 기록이 있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1월 말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자동 충전 대상이 아니더라도 2월 2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발급이나 수동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건강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활동량을 늘리라는 조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최근 미국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어제 국내 의료계에도 보고되었습니다. 활동량보다 시간대가 더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턴대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오후 2시 15분 이후의 신체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45%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체 리듬의 불균형 때문인데 오후 늦게 너무 활동을 많이 하면 뇌 속의 독소인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축적되기 쉽다는 분석입니다. 오후에 너무 열심히 움직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가장 좋은 활동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전문가들은 오전 9시부터 낮 1시 사이를 골든타임으로 꼽습니다.
이 시간에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이 생체 시계를 정상화하고 밤의 숙면을 유도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잠꼬대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도 뇌 찌꺼기 청소가 제대로 안 될 위험이 크니 잠자리가 예전 같지 않다면 치매 예방 차원에서 꼭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정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병력자, 즉 이미 병력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어제 울산 MBC 라디오 등 금융뉴스에서 다뤄진 내용인데요. 최근 보험업계가 시니어층을 겨냥해 간편심사 실손보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도 3개월 이내에 추가 진단이나 수술 소견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 새해부터는 가입 시 고지 의무 사항이 간소화되어 5년 이내에 큰 수술 기록만 아니면 충분히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아픈 데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거래 보험사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 의료비 걱정을 덜어줄 아주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과 주거복지 소식입니다. 요즘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지원금이 대폭 올랐다고요? 네, 대구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1월 8일자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을 인상했습니다. 기존 10만 원이던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2배 상향했는데요. 면허를 반납하시면 현금뿐만 아니라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실버 패스를 발급해드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사고도 예방하고 지원금도 받고 일석이조네요.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있죠.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동안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외부 병원까지 이동하기가 참 힘드셨죠.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이제 시설 입소자에 대한 출장 검진이 전격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검진 차량이 직접 시설로 찾아와서 흉부 엑스레이부터 혈액 검사까지 진행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또한 올겨울 극심한 한파에 대기해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단순한 시혜적 지원에서 에너지 기본권 보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난방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낡은 단독주택의 창호 교체나 벽면 단열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1월부터 본격 접수를 시작합니다. 겨울마다 웃붕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정말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꿀팁들입니다. 늘어난 일자리 수당부터 여행비 환급,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 시간대, 그리고 출장 건강검진까지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시니어 여러분의 존엄과 편의를 생각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아는 만큼 건강해지고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들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삶을 더 환하게 비춰줄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